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41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41일차고요. 5년하고 네, 116일차입니다. 네. 오늘도 더 시스템, 그쵸? 더 시스템 열심히 나가고 있어요. 더 시스템 300페이지. 300페이지 중간에 볼게요. 네. 직업을 고를 때는 당신의 수행 능력을 평생에 걸쳐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인지, 어떻게 해요? 직업을 고를 때는 내 마음대로 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나의 수행 능력을 평생에 걸쳐서 성장시킬 수 있는 일인지, 그죠? 성장시킬 수 있는지를 봐야 되고, 아니면 그저 현상만 유지하거나 점차 당신의 능력을 갈아먹을 일인지 살펴봐야 한다. 내 능력을 갈아먹는 일도 있어요. 살펴봐야 한다. 만화가로서 나의 그림 실력은 천천히 향상되었고, 그것이 내게는 행복의 원천이 되었다. 다른 일에서는 그런 큰 만족감을 얻기 힘들었다. 당신이 여러 직업을 두고 고민 중이라면 그중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을 택하라.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인가? 여러 개 중에서 어떤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거를 이제 봐야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충분히 익혀야 할 행복의 요소는 상상력이다. 앞서, 앞서 나는 상상력을 통해 에너지를 높이라고 했다. 상상력 얘기하죠. 예. 행복의 요소는 상상력이다.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일을 긍정적인 어떤 상상을 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하죠. 상상력이 엄청 중요하다. 근데 성공에도 상상력이 엄청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미래를 상상하느냐. 그게 진짜 중요하잖아요.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상상력. 왜 가만히 있다가도 레몬을 생각했을 때 침이 나오는 거. 그죠? 지금 레몬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근데 레몬을 생각하면 막 새콤하고 막 이렇게 침이 나오는 거 있잖아요. 진짜 내가 먹었다라는 생각이 느낌으로 침이 나올 정도로 그런 상상력 있죠? 근데 상상력은 정말 필요해요. 정말. 그러니까 비전이 있을 때 생상을. 저는 이제 어제 여기 어디 왔단 말이에요. 어디 왔는데 이렇게 이제 본사 또 SNS를 잘하는 사람하고 뭐가 하여튼 팀이 됐어요. 한 팀이 됐어요. 근데 이제 토론을 하면서 이렇게 나누는데 우리 팀들은 비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써머리를 해서 20번 이상씩 듣고 또 들어야 된다라고 막 해서 비전을 먼저 느끼라고 하고 하는데 비전도 모르고 마인드가 저래가 오래 가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게 좀 마인드가 저런가 하면서 있잖아요. 약해요. 마인드 자체가. 확신이 약해요. 뭔가. 그러면서 이제 비전을 느끼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상상력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비전을 전혀 모르고 마인드도 약하니까 상상이 안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참 공부하고 있는 우리가 참 감사할 일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상상력은 너무 중요해요. 어, 우리는 근데 저도 제가 해봤지만 어, 상상을 상상을 긍정적인 상상을 긍정적일 때 긍정적인 상상을 하잖아요. 근데 상상하지 않으면 뭐 하는 줄 아세요? 저 뭐 하냐면 걱정 근심을 해요. 안 될까 봐. 이거 잘못되면 어떡하지? 걱정 근심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전화를 해야 된다고. 전화를 딱 하기 전에 뭐예요? 얘가 나한테 거절할까 봐를 걱정하면서 거절할까 봐를 상상하는 거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전화가. 안 걸어져요. 손에 놓쳐.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근데 요새는 에이구 모르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전화를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전화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제가 그랬죠. 김씨 쫙 전화하고 아니 중간에 또 있잖아요. 잊어버린 명단들이 그렇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샤넬 엄청 좋아하시는 분이 계세요.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 생각나면 어제 또 전화도 하고 막 시옷자 전화하니까 시옷자 쫙 찾으니까 또 나오고 이 사람 저 사람 전화를 이제 쭉 안부 전화부터 하고 큰 언니네 그 큰 이모네 그러니까 사촌 올케 언니죠. 내가 사촌 신우가 되는 거고 거기도 전화 뜨문뜨문 하다가 벌써 안 한 지 한 1년, 한 몇 개월, 2년은 채 안 됐는데 안 한 거예요. 전화했더니 한 50분을 수다를 얼마나 떠시는지 다 들어주신, 내가 들어주면 스트레스 받는 거 저분이 풀리겠지 하고 그냥 다 들어주고.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를 안 한다. 뭘 해야 되는데 안 한다. 그건 뭐예요? 안 될까 봐 부정적인 상상을 하고 있는 거. 어차피 상상하는 건데 긍정적인 상상을 하는데 만 돈을 받나요? 부정적인 상상을 하는데 돈을 안 받아. 긍정적인 건 돈 받아. 아니잖아요. 그죠? 뭘 상상을 하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 앞서 나는 상상력을 통해서 에너지를 높이고 있다. 내가 긍정적인 상상을 하면은 그 순간에 에너지가 높죠. 행복하니까. 500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행복하니까. 긍정적으로. 근데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행복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다시 한번 언급하려고 한다. 내게는 미래가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도움이 된다. 어떻게 해요? 훨씬 더, 미래는 오늘보다 훨씬 더 나을 거라는 막연한 상상이 도움이 된다. 막연한 상상. 그쵸? 나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나는 숨 막힐 정도로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는 게 좋다. 숨 막힐 정도로 눈부신 미래를 상상하는 게 좋다. 어떤 상상하세요? 문득문득? 상상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 상상 많이 하거든요. 상상을 계속 해요. 어디서 뭐 하는 거, 무대에서 어떻게 하는 거, 내가 차를 누구에게 사주는 거, 뭐, 여러 가지 그냥 막 상상을 해요.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애들한테 이렇게 참, 뭐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사장님들하고 내가 어떤 걸 뭘 베풀어서 어떻게 얼마나 좋아하는, 혼자 막 상상해요, 그냥. 이렇든 저렇든 막 상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다 이루고 더 그 이상의 이제 숨 막힐 정도로 있잖아요. 그런 상상을 하신다 하잖아요, 이분은. 정확한 미래를 상상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정확한 건 없고, 그냥 단지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막연한 상상만으로 뇌는 화학 물질을 만들어내고 내어 오늘의 당신을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게 얻는 행복감은 당신의 에너지를 높여주고 현실에서 쏟은 노력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 이것이야말로 상상력이 현실이,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례인 것이다. 현실에서 쏟는 노력들을 더 가볍게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높여주는 거는 가볍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좋아지면 모든 게 쉽게 이루어지고 다 잘 될 것 같아. 내 에너지가 무거워지면 안 될 것 같고, 이게 되겠나, 뭐 하겠나 하는 거죠. 근데 긍정적인 상상과 부정적인 상상을 하도록 돕는 것 중에 하나가 신념. 내가 어릴 때 긍정적인 생각을 했느냐, 부정적인 어떤 쇼크, 믿음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해결이 되면 더 긍정적인 상상이 계속돼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상상이 될 때도 있었지만 부정적인 생각을 정말 순간순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도 어떻게 여기까지 이제 막 이뤄가지고 왔던 거예요. 그런데,
근데 이 신념을 지우고 누가 나를 무시한 것 같고 두려워서 막 눈치 보고 했었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좀 해결하니까 훨씬 더 내가 상상하는데 저절로 그냥 문득 안 좋은 일이 있어도 빨리 전환시키고 상상하고 좋은 상상을 계속하고 상상을 계속해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사례가 되는 거예요. 에너지가 높아지니까 부정적인 나를 재맥락하면 긍정적으로 바뀌고 긍정적으로 되면 행복한 상상을 더하게 되고 행복한 상상을 하게 되니까 당연히 일이 수월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엄청 많이 편안해지고 좋아진 거를 제 스스로가 되게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 이제 모임이 있어가지고 이제 전력 회의가 있어서 이제 어디 왔거든요, 회사. 근데, 제가 전화가 왔는데 전화 안 받은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내가 안 받아가지고 전화 안 했는데 근데 에너지가 이렇게 막혔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톡을 보내고 통화를 하고 오기 전에. 아, 내가 이래서 전화 못 받았는데요. 하고 나서 왔더니 막 반가워서 막 끌어안고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서 만날 거니까 이제 안 좋은 불편한 걸 풀고 왔죠. 뭔가. 그래서 이제 풀고 왔더니 반갑게 하시는데 팀원들도 잘 친하지 않은 팀원들이 같이 이렇게 두 팀, 저희까지 세 팀이 이렇게 6명 이렇게 있는데 그냥 그런 자리도 되게 불편했거든요. 나하고 아는 사람 아닌 다음에는. 근데 그냥 편안한 거예요. 편안하게 그냥 웃고 같이 막 팀에서 뭘 하는 걸 같이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내가 참 많이 편안해졌다. 내가 작년에 눈치 보는 거 눈치 보는 거 두려움이잖아요. 그거 해서 일단은 알아차리고 무시하는 거 밑에서 죽을까 봐까지 해서 남편과 엄마까지 연결해서 한번 하고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도움이 엄청나게 많이 돼요. 이게 현실이 당신의 상상력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통제하려고 하는 걸 내버려 두지 말고 상상이 현실을 조종하도록 해라. 현실을 조종하도록 해라. 상상이 조종하도록 하는데, 음, 내가 상상력을 통제하는지 상상을 하는지 안 하는지 각성되어야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하는지 내가 알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알 수 있어야 이런 것도 조절이 되는데 그게 내 어릴 때 근원의 사건들을 찾았을 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점은 행복이란 마음의 수수께끼도 아니고 마법도 아니라는 것이다. 행복은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끼고 유연한 스케줄대로 생활하며 밝은 미래를 상상할 때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며칠 전에 집에서 바로 앞 문장까지 썼다. 지금은 헬스클럽 테이블에 앉아 이 글을 쓰고 있다. 운동을 마친 나는 건강에 좋은 간식을 먹었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느낀다. 비록 쓴 내용을 다시 읽어보며 수행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행복하다. 내 몸을 돌보는 일은 내가 하는 그 어떤 일보다도 행복감에 큰 영향을 준다. 이는 중요한 사실이다. 불행하다고 느낄 때마다, 왜 불행이 행복으로 느껴지죠? 불행하다고 느낄 때마다 주변 환경을 탓하는 사람들이 있다. 비탄주의와 냉소주의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순식간, 순식간에 무엇이든 골치 아픈 문제로 보인다. 당신 주변에 유독 좋은 일도 꼬아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내 말의 의미를 바로 이해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나쁜 기분이 드는 이유를 유연한 스케줄, 상상, 수면, 식단, 운동 중 하나 이상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한다. 이분은 나쁜 상상을 하는 거는 이런 부분 때문이라고 한다. 이거는 이제 겉에서 일어나는 현상들. 근데 이것도
영향은 있지만 스트레스 받으면 이렇게 되죠. 잠을 못 자는 거는 뭐예요? 스트레스 받으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서 잠도 못 자고 식단도 운동도 안 하게 되고 무기력증에 빠져 있으면 운동도 안 하고 식단도 자기 맘대로 막 먹고 막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막 있죠. 그래서 어, 어떻게 해요? 부정적인 거는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던 어릴 때 3살 이전에 아니면 그냥 어릴 때 어떤 상처가 있느냐 거기에 영향이 있다라는 거. 그게 제일 큰 근본적인 영향이에요. 그쵸? 네. 또 볼게요.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운동과 식단, 수면이 기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명해 왔다. 하지만 대부분은 아무 말 없이 잠시 뜸을 들이다가 대화 주제를 바꾸려고 들었다. 행복의 공식이 상상과 스케줄 관리, 낮잠 자기, 올바른 식사하기, 적당히 활동적으로 지내기처럼 아주 간단한데 있다는 것을 별로 믿고 싶어 하지 않는 눈치였다. 행복이 손만 뻗으면 닿을 거리에 있는데도 그 많은 불행의 나를 견디며 살아가는 건 바보 같은 것이다. 물론 사람들은 평소 잘못된 생활 방식이 일정 부분 불쾌한 기분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원인은 살면서 마주치는 멍청이들과 소시오패스들 그리고 그날그날 찾아오는 불운, 그쵸? 그날그날 찾아오는 불운 때문이라고 여긴다. 내가 살면서 보고 느낀 바에 따르면 우린 기분의 80%는 몸이 어떻게 느껴지느냐에 달려 있고 나머지 20%는 유전자, 환경, 특히 건강에 달려 있다. 이 모든 것들이 신념에 달려 있는 거 아시죠? 유전도 뭐예요? 정신적인 유전도 신념이다. 유전은 오랫동안 믿고 있는 나의 그 유전적인, 건강 유전적인 것도 내가 믿고 있고, 내 믿음을 모든 것들을 놓는 거를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쵸? 내 믿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80% 몸이 어떻게 느끼느냐 달려있다 그랬는데, 몸이 느끼는 거는 일단 정신이 먼저고, 의식이 먼저고, 마음이 먼저 시켜서 마음의 의식이 높으냐 낮으냐 이게 있는 거죠. 완전히 올라가느냐. 마음이 시켜서 몸이 움직인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도 아픈 사람 2사람을 봤어요. 괜찮으셨는데 휠체어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크게 좀 사고가 왜 다쳤는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사고가 나고 뭔가 이유가 있겠죠. 예, 그래서 어릴 때 그런 상처, 그러니까 그냥 빠지지는 않아요. 멀쩡하고 예쁜데도 뭔가 이렇게 다친 부분들이 있으면 아, 뭐가 또 작동이 됐구나라는 거를 또 이제 알게 되고 어제 되게 10년 만에 제가 어디 있다. 저희 김 변사님하고 어디 있다 그랬더니 밤늦게 온다 그랬는데 여기서 집하고 한 3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3, 40분? 들렸어요. 밤늦게. 그래서 봤는데 교통사고 한 번 나가지고 지금 걸어 다니긴 하는데 몸이 안 좋다 그러더라고요. 소금물 먹으라고 전혀 이제 10년 동안 이제 그게 없다가 연락을 했다가 갑자기 이제 막 너무 반가워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너무 반가워서 진짜 반갑더라고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찾아와서 얼굴 보고 이제 수다 막 떨고 옛날에 그랬는데 아직도 사업자예요. 3대 사업자. 근데 시스템에 전혀 들어와 있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신데 그 남편이 교통사고를 당했어가지고 이제 살이 좀 많이 쪘더라고요. 둘이 얼마나 예쁜지 살이 많이 쪘는데 소금을 먹으라고 또 이제 말씀드렸는데 살 빼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소금물부터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아픈 사람들 보면 우리는 알잖아요. 아프면서 내가 원하는 단물이 있다. 단물이 있다는 거죠. 어떤 것을 뭘 하든 단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물이 뭔지를 알고 근원적으로 해결을 자꾸 해나가는 거, 각성하는 게 굉장히 어, 중요하다.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교통사고는 두 사람이 나한테 그랬잖아. 나는
방어 운전도 잘했어. 하지만 그래도 그것도 내가 에너지를 당겨오는 것이다. 그쵸? 그래서 모든 것들은 내가 경험하고 싶어서 생기는 일들이다. 내가 그 관점이 외부에서 일어난 것은 어쩔 수가 없다가 아니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끌어당김을 좋은 거는 계속 끌어당기겠지만 좋은 거, 나쁜 거는 먼저 놓게 되죠. 그러다가 좋은 것도 놓고 나쁜 것도 놓고 욕망과 저항은 똑같이 고통이에요. 욕망과 저항도 싫어, 싫어, 싫어 하면 안 올 것 같은데 어찌나 그게 이제 다가오는 거잖아요. 욕망과 저항, 네, 다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볼게요. 그다음에 스스로 질문해 보라. 일찍 일어나 운동하고 잘 먹고 적당한 수분을 섭취하고 숙면을 취했던 날의 기분이 어땠는지 말이다. 아마 잘 모를 거다. 보통 그런 일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살아왔으니까. 하지만 내가 평소 몸을 돌보는 일이 행복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알려주었으니 이제 당신도 자연스럽게 주의를 기울이게 될 것이다. 또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쵸? 하나씩 하시나요? 건강을 위해 운동을 무엇을 하시는지. 그쵸? 좋은 기분이 운동, 식단, 수면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당신도 알게 될 것이다. 운동에는 두 가지 장점이 있다. 운동을 하면 엔돌핀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면서 자연적으로 통증이 감소되고 기분이 좋아진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 직전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게 해준다. 그래서 나는 근육을 단련하는 동시에 마음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운동을 권한다.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되니 운동을 하면 숙면을 취하는데도 도움이 되죠. 금상첨화가 아닌가. 유연한 스케줄, 상상, 식단, 운동, 수면이라는 행복의 5가지 구성 요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묻는다면 난 운동을 꼽겠다. 이분은 운동이래요. 운동하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아주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어지는 장에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이 5가지만으로도 뭔가 부족해 보일 수도 있다는 걸 나는 안다. 뭔가 모르게 이분도 뭔가 부족한 것 같은데 이렇게 내세우지만 그죠? 식단, 뭐 운동, 뭐 상상, 유연한 스케줄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래도 뭔가는 미비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내 어릴 적에 사건, 내가 사건으로 인한 내가 믿고 있는 경험을 하면서 믿고 있는 신념이 재맥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내가 무기력증에 빠져 있어요. 나는 뭔가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어떻게 누구에게도 도움받을 수가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안 돼. 감정적으로 완전히 무기력했을 때는 운동조차도 안 되거든요. 움직임조차도 안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어, 운동을 해서 뭔가 에너지를 끌어올리겠어라고 할 정도 같으면 그래도 에너지가 좋은 거예요. 에너지가 그래도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지? 나가서 누구라도 전화해서 만나서 수다라도 떨어야지 하는 건 그래도 그나마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어릴 때 신념을 찾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저기에 더해 섹스, 소울메이트, 명성, 인정, 존재감, 일에서의 성공 등 훨씬 더 많은 것을 바랄 수 있다. 내가 일부러 5가지 요소만 언급한 이유는 더 5가지만 철저하게 실행하면 당신이 원하는 다른 요소들은 자석에 이끌리듯 다가올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건강하고 행복하고 에너지가 가득 찬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들이 당신과 섹스하거나 친구가 되거나 당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할 사람은 있을 거다. 그러니까 3가지를 동시에 하고 싶어 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만약 당신이 뚱뚱하고 피곤하며 욕구불만에, 욕구불만인데다가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온라인 데이트 사이트를 통해 만남을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다.
물론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 좋은 짝을 만나는 사례도 있다. 하지만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일에서 성공하고 그 성공을 지렛대 삼아 당신이 원하는 다른 것을 얻는 게 더 현명한 접근 방식이다. 저는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거는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에 의해서 어, 경험에 의해서 삶을 살고 있다는 거. 그렇죠? 전에 잠깐 교육을 들었던 분이 있는데 그분 얘기가 나왔어요. 그분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 얘기가 나왔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죠. 여기도 공부를 어제 만난 분들도 초창기 때 다 초대를 해가지고 제가 얼마나 초대를 많이 했는지 그냥 의미를 잘 모르고 좀 듣다가 이제 안 들었어요. 근데 그분 이제 지금은 사업을 아예 하지 않고 계신 분이 그때 호주였나 어디 여행을 갔거든요. 호주였나 석세스 트립을 갔는데 선생님이 그분이 이혼하기 직전이었는데 남편하고 같이 석세스 트립을 왔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그렇게 이혼 안 하게 하려고 그렇게 신념을 찾아서 막 직접 1대1로 막 여행 가가지고 막 굉장히 상담을 해주셨거든요. 그런데도 그 여자분이 많이 교육을 듣지 않은 터라 아주 단호하게 이제 그 이혼하겠다고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상담을 해주시는데, 여행 가서 상담을 해주셨다니까요. 상담을 해주시는데, 둘이 이혼할 거라는 거 이제 아시고, 이제,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삶을, 근데 이제 그때 저는 어릴 때 어떻게 태어났는지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빠에 대한 원망,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엄마 아빠가 살아온 삶, 그게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해요. 어찌나 그렇게 똑같이 하는지. 그래서 공부하면서 제 맥락을 끊임없이 해야 한다는 거는 저는 진짜 우리 되게 열심히 합시다. 우리 엄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전화하시면 돼요. 왜냐면 어제도 여기에 이제 회사 사람들 그 관련된 사업자들을 봤는데 비전을 몰라요. 비전을 모르고 이상한 말이나 하고 있어요. 아, 뭐 갈바닉 아이오가 나왔어야 되는데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진짜 획기적으로 뒤집어져가지고 너무 좋은데 그 감을 전혀 몰라요. 리더들인데. 그래서 참 열심히 하면서 이 주가 되는 게 우리 리드그룹의 식구들이 주가 되겠구나 하는 게 그림이 그려져요. 엄청나게. 에너지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어릴 때 사건을 찾아가면서 재맥락하고 선생님 그랬죠. 숙제 내줬는데 숙제 안 한다고. 선생님 찾아와라 그러면 찾아서 발표하고 가서 느낌이 안 좋은 거 있으면 느낌대로 느끼기에서 해소시키고 느끼기에서 해소를 끝까지 시켜야지 그 밑으로 우리가 현재의식에서 잠재의식까지 나중에 무의식까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또 그렇게 그런 때 에너지가 전환되는 때가 또 온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나고 명상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수업 있고요. 다음 주 화요일은 부산에서 수업 있고요. 일요일이요. 1월 18일 날, 네, 꼭 오세요. 아시겠죠? 네, 많이들 참석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같이 오실 분 있으면 손잡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하고요. 명상 꼭 하세요. 그쵸? 나를 관찰할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